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효샘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자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함께 저하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대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좋지 않은 말이죠. 무엇보다 병도 그렇고요. 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방이 들어가 있죠. 학대 예방입니다. 우리 암도 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학대도 예방이 중요하겠죠.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니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싶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싶은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곳에서 N차 감염이든 또는 어떠한 사건이든 사고든 간에 무분별한 노출에 있어서 될 수가 있지만 우리 노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우리를 학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알고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대를 알기 전에 인간의 권리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의 권리를 넘어서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와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있으려고 하고 또 사람 밑에 사람 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끼리 나이가 많다 그래서 또 성별이 다르다 그래서 또 출신 지역이 다르다 그래서 또 국가와 또 학력이 다르다 그래서 경력과 또 결혼을 했거니와 안 했거니와 또 가족 형태가 내가 한부모를 모시고 있든 조선 가족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있든 또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의 이유만으로 권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리 위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우리의 인권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과 종교와 장애와 사회적 신분과 학력과 경력, 출신, 지역, 국가, 민족, 결혼 유무와 가족 상황과 형의 혈액이 실된 정가와 몸이 아프다 그래서 병력과 고용, 인종,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내 사상과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유무에 관련해서 사람을 침해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입장을 바꾸어 보면 가장 좋겠습니다. 곰이라는 글자가 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문이라는 글자가 곰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 관점에서 한 번쯤 바라만 본다면 내가 곰으로 보였던 것이 그렇구나. 문으로 볼 수 있겠거니. 문으로 보였던 사람이 곰으로 가니까 곰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이런 곰탱이가 아니라 문으로 볼 수 있겠다. 곰일 수 있겠다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자성어 뭘까요? 그렇죠. 역지사지. 바꿀 생각사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영화에서 자꾸 노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젊은 청년한테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잘해서 자네의 젊음이 된 것이 아니듯이 나 또한 내가 잘못을 해서 늙음이 된 것이 아니라네. 자네 또한 언젠가는 늙음이 찾아올 것이라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노래 가사처럼 모두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학대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은 썰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는 나무 토막이 3개로 보이는데 당신은 4개라고 우기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맞는 겁니다. 역시나 아까 봤던 그림처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한편의 만화이지만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남편께서 악몽을 꿨습니다. 여보, 악몽 꿨어? 여보 나 물 좀. 아내분께서 잠시만 하고 잠시 뒤에 나물 시금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아내분은 기가 어두워서 새벽에 나물을 시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금치를 맛있게 냠냠 우적우적 먹고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기가 어두워서 나물을 나물로 알아듣고 냉장고에서 나물이 아닌 시금치를 갖다 주었지만 현명한 남편은 시금치를 짜서 먹으니까 물이 나와서 저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학대가 없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딴딴따단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서로가 평등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이권적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랑은 육식주의자 고기를 좋아하고 신부는 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하트 뿅뿅, 하트의 눈이 뿅뿅 멀었죠. 그래서 신랑 라이언은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서 신부소한테 먹으라고 주었더니 신부소가 아니 내 동족을 주면 어떡합니까? 음매라고 하자 신랑 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신부소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골고루 비빔밥을 만들어서 신랑 사자한테 주었더니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지만 너무나 안 맞아 미워요 나는 당신한테 최선 다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니? 라고 하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서로 사랑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우리 학대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겠는데 왜 받을까요? 그렇죠. 학대를 하니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이란 말도 사회가 안 좋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없으면 좋겠죠.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자연 속에 살고 있다면 무슨 법이 필요하겠냐마는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살고 싶은데 날마다 별 볼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별은 저 별은 나의 별 차별해서 온 사람들이 개를 2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월월월 편견, 월월월 선입견. 이 개 2마리를 다 키우는 개를 꼴불견. 우리는 그런 꼴불견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 가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의 존엄성 자체로만 보는 우리의 존엄성, 인권의 목적이요 고양시 대한노인종합복지관의 목적 또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어르신의 존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요 시설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없다면 우리 복지관이 없겠죠. 자, 노인 학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대란 말 들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것도 가족이든 가족 관계 내이든 또 복지관에서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노인을 계속 학대하는 경우가 노인 학대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가족끼리 일어나다 보니까 차마 내 아들, 딸을 구속할 수 없다. 어디 가서 내가 내 아들, 딸을 한테 맞았다. 학대당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신체적 학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폭행과 상해, 때리고 상처나고 신체를 훼손시키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과 더불어서 고통과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동을 신체적 학대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소통을 주어야 될 어르신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체 구타와 가두어두는 억압, 그리고 노인을 위협하는 행위들 또는 밀치거나 넘어뜨린 행위 또한 신체 학대이고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두는 행위 또한 신체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궈놓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행동 또한 신체 학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존 유지를 위한 식사를 주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고 약물을 남용하거나 또는 주지 않는 행위, 의료적 학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르신께서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고
또 어르신께서 치매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에 굴하지 않고 강제로 병원에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행위 등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또한 있습니다. 정서 학대죠. 존중해야 되고 존엄받아야 할 우리 노인께서 비난과 모욕과 위협과 협박, 말로써 또는 손가락질이나 또는 어떠한 몸짓이나 어깨를 밀친다는 행위 등이나 위협을 가한 행위 등을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말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식으로 어르신한테 반말하는 행위. 그리고 눈을 맞추지 않고 무시한 행위들. 그리고 욕설 한 행위도 또한 있습니다. 욕하는 행위 또한. 요양원에서 아이고 누가 오는가 봐. 씻었네. 아이고 예쁘네. 이런 식으로 한창 나이 어린 손주뻘 되는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 요양보호사 또한 언젠가는 요양병원에 입소할 겁니다. 그때 가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 학대 행위자가 다시 또 피해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지사지의 말로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적 학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학대는 부부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관계를 계속 요구할 때에도 성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성학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나의 생각이 있는데 생각부터 말과 그로부터 행동이 나오게 되죠.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행동 또한 따라갈 수 있는데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씨가 되어서 말 씨가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임, 어르신에게 보호자를 어르신께서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그 헌신이 헌시짝되어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서 방치하고 또 스스로가 자기 방임하는 거죠. 나 밥 안 먹을란다. 약 안 먹을란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나는 그냥 죽을란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방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유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대,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동산, 부동산,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그 어르신의 통장에 돈을, 비밀번호를 뺏어가서 본인 마음대로 쓰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세 등을 통제한 행위들 또한 경제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신체학대 같이 보겠습니다.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킨 행위를 신체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중증 치매를 앓는 비노인이 비위관을 자꾸 빼서 걱정이 가득합니다. 치매와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식사만으로는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통해 가지고 영양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 동의 없이 양손에 억지제를 사용했습니다. 비위관을 다시 넣을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 생명 유지의 목적으로 억제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당사자, 다시 말해서 우리 어르신 또는 어르신의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아까 얘기했듯이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어르신,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자, 서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 노인과 B 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A 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와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까봐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에 대한 감지 능력을 변화시켜 고음이나 큰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르듯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르는 등 노인을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는 아니 되며 직원 교육을 통해서 노인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성적 학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폭력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희롱에는 시각적 성희롱, 눈으로 보는 성희롱, 야한 영상을 보고 있거나 보라고 하는 행위, 말로 싸는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본인은 스킨십이라고 하지만 상대편 노인은 굉장히 기분이 상한 육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폭력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입니다. 자, 요양시설에서의 사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설 입소자 목욕 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 사무국장은 직원 배치표를 골똘히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 직원이 너무 적어 모든 남자 어르신의 목욕 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 서비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안으로 최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입소 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학대가 있습니다. 어르신 의사에 반하여 역시나 의사에 반하여라는 거죠. 그렇죠?
공감이 아니라 반감이에요.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경제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C 노인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입니다.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관리를 하는데도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노인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노인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이 보호자에게 권리를 위임했어도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르신 개인 소유 통장 등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노인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 노인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에서 입금, 출금 내역, 통장의 사용 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둬야 하며 분기 1, 2, 3, 4분기 별로 또는 요청 시에 수시로 재정 사용 결과를 당사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또는 후견자에게 알려주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평생 못 먹고 못 입고 살아온 어르신의 이러한 돈과 재산을 함부로 뺏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임, 노인 학대에서 방임이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는 거죠. 불이이행,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당연히 어르신을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왜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한 남자의 권리에서 한 남편의 한 아버지로서의 의무로서 살아왔습니다. 한 여성의 권리에서 한 엄마의 의무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껏 키워 놓았지만 바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학대나 방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보실래요? 어르신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답도 안 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존에 잘 참여했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며 식사도 안 하시고 약도 드시지 않는 우리 어르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는 이 어르신에게 그냥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조치에도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을 우리 보호자에게 노인의 아버지,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에 대해서는 그 증세 등을 기록으로 남겨서 추이를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신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편의를 위해 일반식 섭취가 가능한 노인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유동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혼자서 시간을 가지게 할 시에도 틈틈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죠. 방임해선 안 되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어르신 스스로가 자기를 방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 딸도 오지도 않고 설날, 추석이고 내 생일이고 아무도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핑계로
추석 때 내려오지 않고 알고 봤더니 제주도나 동남아에 여행 갔더라.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썰인 속을 더 썰이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6위, 해서는 아니 될 행동입니다.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물건 버리듯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A 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어르신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간에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입니다. 자, 6이란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르신의 다른 데로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각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학대하면 안 되겠지만 행여나 신체, 정서, 정신, 성, 경제적 학대와 방임, 방치, 유기가 목격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 다 아시고 있죠. 범죄 신고 112. 그렇죠?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버리거나 먹고 자고 입혀주고 하는 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노인을 위하여 정의와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대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지 않고 학대한 사람의 신분을 노출시킨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자는 학대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우리 여러분들 복지관 직원분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분들 요양병원 분들 계신 관계자분들이 다 노인학대 해서 안 되겠고 신고 의무자이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대 없는 우리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대한노인종합복지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